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9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단속한다는 말, 단속, 그리고 단돌이란 말을 가끔 합니다. 그렇죠? 네. 요즘 지금 최근에 시행되고 있죠. 교차로 우회전 할 때는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 무조건. 그걸 단속을 한다, 이거죠. 적발 때는 이제 범칙금이 나온다. 네. 음주 단속이다. 뭐 여러 가지 단속을 합니다. 교통 단속, 무슨 단속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돌이라는 말도 가끔 씁니다. 이것은 일본 말이에요. 단속할 때 단돌이라는 말을 조금 섞여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비슷한 말로 취체한다란 말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단속한다 할 때는 둥글단이에요. 둥글둥글하다는 단. 그리고 속은 묶는다. 뭔가 둥글게 모아서 묶는다. 단속한다면 좀 통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묶는다는 그런 뜻이죠. 자, 둥글다는 것은 글자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오로지 전이다. 오로지 전. 내 전문가다 할 때, 전문, 내 전공이다 할 때 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래에 있는 마디촌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디촌자는 손을 뜻합니다. 윗부분이 이제 글자가 좀 복잡한데 이것은 물레를 얘기합니다. 실을 잡는 물레를 이렇게 손으로 돌린다. 물레를 손으로 돌릴 때는 한쪽으로만 돌려야죠. 오로지 한쪽으로만 돌려야 된다. 이쪽으로 돌렸다가 뒤로 돌리고 이러면 안 되죠. 실이 엉키니까. 그래서 오로지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돌리는 것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쌓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둥글다는 뜻이에요. 한자에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둥글다는 뜻도 이렇게 네모로 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워쌌다. 에운담이다. 이렇게 되겠죠. 묶을 속은 뭘 묶느냐? 나무를 묶는다. 나무를 이렇게 네모지게 해서 묶는다. 다발을 만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둥글게 묶는 것이다. 단속이라는 것은. 네, 구구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다잡거나 보살피는 것을 단속이라 한다. 이렇죠. 아이들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버릇들이 없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집 안팎 단속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다. 네, 문 단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단속을 하죠.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또한 이제 법령과 관련해서 보면 규칙이나 법령, 명령 등을 지키도록 통제한다. 뭔가 이렇게 다잡아 묶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경찰관, 속도 위반 단속이 걸린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한자를 모르고 단속이라고 하면 대략은 압니다. 어렴풋이 합니다. 뭔가 못하도록 이렇게 딱 규제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한자를 모르고 이렇게만 쓰면 사실은 일부분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음연이 글자가 있기 때문에 한자로 각각 뜻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더 정확하게 글자를 알 수 있다. 만약에 이 단자와 이 속을 쓰는 낱말이 이것밖에 없으면 한자를 몰라도 되겠죠. 우리가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다, 순 고유어를 생각하듯이 단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단이나 속 이런 뜻이 다른 낱말들을 또 많이 만들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낱말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글자를 차라리 어렵지만 어려운 한자를 아는 것이 훨씬 편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단속이라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둥글게 묶는다. 이렇게 모아서 묶는다. 그렇죠? 둥글게 이렇게 모아서 묶는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 크게 둥글게 묶는다. 모아서 묶는다라는 뜻에서 조금씩 세부적으로 파생돼서 설명이 되므로 기본적인 뜻을 알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단속의 단은 단결한다 할 때도 결은 이렇게 묶는다는 뜻이에요. 결. 이것도 단결은 하나로 묶는다. 그러니까 단결이다. 이렇게 되겠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묶은 어떤 몸덩어리다. 그렇죠. 단란하다. 단란주점. 이것도 둥글다. 이것도 둥글다 뜻이에요. 란도. 둥글둥글하게 아주 분위기 좋은 걸 단란이라 한다. 단원이다. 묶었다. 원도 둥글다는 뜻이에요. 둥글원. 둥글둥글하게 매듭을 지었다.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네.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에 결말로 이렇게 묶었다. 그렇죠? 그것을 단원이라 한다. 대단원이라는 것은 그 모든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클라이막스로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다 됐다. 일반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둥글둥글하게 크게 둥글둥글하게 끝났다. 그것이 대단원이라. 그러면 한자를 차라리 아는 게 더 좋지. 한자 모르고 하려면 이거 하나하나씩 다 외워야 된다. 그렇죠? 하늘처럼 땅처럼 바다처럼 그렇게 외우면 낱말을 효율적으로
못 배우고 의미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그렇죠? 서로 아는 사람마다 내가 아는 부분과 이 사람이 아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연물이다, 물건이다 하면 상당히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낱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겹치는 부분이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낱말을 본 뜻을 놓치기 쉽다. 한자를 배워야 된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제 단돌이란 말 가끔 합니다. 단돌이 일본말이에요. 자, 일본말이므로 안 쓰는 게 좋겠죠? 안 쓰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사진에 올라가 있습니다. 단돌이라고 있습니다. 한자로 일본에서 한자로는 이렇게 계단 단자예요. 한 계단, 두 계단, 단계를 가질 취자예요. 단계를 취한다는 것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에 취한다는 것은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단돌이라고 하면 어떤 순서를 이렇게 잘 해야 된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게 우리 사진에 올라온 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채비를 속되게 이르는 말, 준비. 그렇죠. 채비라는 것은 일종의 말,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말 단돌이도 한 단계, 두 단계를 이렇게 취한다는 것은 순서대로 채비를 준비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오늘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니 단돌이를 잘하고 나가야 되겠다. 채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채비라는 것은 사실은 한자말 차비에서 이렇게 변한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단돌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단속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네. 이번에 여행 갈 때는 저번처럼 도둑이 들지 않도록 단돌이를 단단히 하도록 해. 예. 문단속을 단단히 하라. 이렇게 되겠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다른 그런 의미가 한국에서는 좀 겹친다. 물론 단속이란 말이 일본에는 없어요. 사실은. 일본에는 없지만은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단돌이란 말이 일본에서 건너와서 우리 단속하고 또는 채비하고 이렇게 막 섞여서 쓰는 그런 좀 이상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것이 일단 일본말이므로 써라 마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써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또는 우리 국어 사진은 이제 올라왔으니까 왜 이러지 않느냐 써도 되지 않느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취체라는 말도 가끔 합니다. 요즘 잘 안 쓰는데 이것도 사실은 일본식 표현이다. 취는 이제 취한다. 체라는 것도 맺는다는 뜻이에요. 실사가 있죠. 네. 오른쪽에 제는 이제 황제제라는 것인데 묶는다는 그런 것이에요. 취체. 묶는다는 것은 하나의 통제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법률 규칙이나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지체한다. 경찰이 범죄자를 취체했다. 사상범을 취체했다. 신문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이런 것도 들어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취체 얘기다.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좀 썼습니다. 예전에 주식회사 이사, 그렇죠? 이사란 말을 우리 많이 씁니다만 주식회사 이사를 옛날에는 취체 얘기라고 했다. 특별히 이제 일제시대는 더 많이 썼겠죠. 도리시마리 야구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우리 사진에 올라와 있다. 그렇지만은 취체 얘기란 말은 지금은 잘 안 쓴다. 취체라는 것은 이제 체결 이거 맺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결도 마찬가지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뭔가 조약을 체결했다, 맺었다, 묶었다 이렇게 되겠죠. 체약한다. 이것도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쓰는 이 글자와 관련된 낱말이 보통 보면 시마리가 없다 또는 희마리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마리라는 것은 순 일본말인데 여기에서 왔다. 채자, 채에서 온 것이다. 이것이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시마리 또는 뭐랄까요? 묶었는데 이게 좀 단단하지 못하다. 그럴 때 이제 시마리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또 변해서 이렇게 희마리로 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개를 다 사람들이 쓰죠. 사진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혹자들은 아니다. 희마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느 특정 지역의 방언이다. 힘이 없다. 힘이 희마리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니다. 일본말 시마리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보면 요즘 이제 우리 말하는 걸 가끔 보면 일본말이 조금 발음이 변해가지고 쓰는 말을 아니야 이것은 우리 지방의 사투리야 우리 지방의 방언이야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은데 이 희말이란 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것도 써서는 안 된다. 아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소리 나는 단속 중에 한자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끊을 단자입니다. 절단할 때. 그리고 속은 연속이 된다. 이을속이에요.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게 단속이에요.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것, 또는 끊었다, 이었다 하는 것을 단속이라 한다. 결국 연속이 되지 않는 것, 불연속과 조금 비슷한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단속적이다 하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그런 것을 단속적이라 한다. 멀리서 들려오는 단속적인 포성, 포를 쏜 소리가, 대포 소리가 계속 나는 것이 아니라 있었다가 또 좀 쉬었다가 또 있었다가 또 개 짖는 소리가 단속적으로 들려오더라. 네,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단속과 이것은 우리가 발음이 좀 같기 때문에 한자로 좀 헷갈릴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단속, 예, 둥글 단자 묶을 속이다. 네. 그리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단속, 이것은 우리말 발음은 같지만은 한자가 다르다. 네, 취체란 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